시작합시다. 미시진 저번 주에 안 온다는 걸 보고 나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왜요? 너무 도망치는 것 같아서요. 네,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었고, 제가 원래 개인 상담을 8시 하기 때문에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6시쯤 넘어서 집에서 출발하거든요. 근데 그때 개인 상담도 못할 것 같고 몸이 좀 안 좋은 상태였는데 그래서 자버렸어요. 회피하는 건 아니었어. 사실 저도 그 댓글 처음에 보고서는 저는 솔직히 처음에 밤님 댓글에 더 화가 났었어요. 다음 주부터 보지 말라. 그냥 푹 쉬세요. 이 말이.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KNN 댓글을 봤는데 나중에는 두 분 얘기가 전부 다 관심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사실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피드백을 하면은 제가 나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되게 엄청나게 쫄고 이렇게 막 제가 막 회차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렇게라도 관심 가져주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서는 그리고선 일주일 내내 좀 몸도 계속 안 좋았었고 회사에서도 좀 별로 계속 안 좋았었고 상태가 좀 그래서 댓글 달아야지 그러다가 그냥 댓글도 못 달고 그냥 그렇게 일주일 다 보내고 왔어요. 그 회피가 지지난주였나? 그 마지막 마무리할 때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당일날 안 온다고 그렇게만 하니까 약간 핑계대면서 안 오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되게. 그리고 진짜 뭐 몸이 너무 안 좋고 이랬으면 저는 그렇게만 쓰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저라면. 그럼 어떻게 써요? 미신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 알아요? 그거까지 많은 생각 못했어요. 그니까 되게 자기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미실님이 그 지지난주 마무리 때 그렇게 하고 갔잖아요. 갈등이 크게 있었고 나도 화를 냈잖아요. 네. 저는 물론 못 와서 좀 얘기하기가 그렇긴 하지만 루카님은 미실님이랑 대면하려고 춘천에서 온다고요. 그거 미실님이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았다고. 지금도 그냥 나는 본인한테 빡쳤는데 기분 좋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다른 사람 마음을 전혀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진짜 피한 건 아니라니까 그렇게까지 화가 나진 않거든요. 좀 지금 몸 안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건 믿겨지는데 너무 미식이 너무 자기밖에 없어요. 그건 짜증나요, 여전히. 좀 본인을 좀 설명을 해. 어떤 거예요? 그 본인밖에 없다 하잖아요. 그 본인도 그것 때문에 힘들잖아. 어떤 마음인지 설명을 좀 해요. 그 낯설어지는 거요? 낯선 것도 있고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지금 나랑도 멀어진 느낌 때문에 거기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종종 사람들하고 되게 낯선 감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계속 보지 않으면은 관계에 그 친밀감도 못 느끼고 좀 어려워요, 되게.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격주로 왔다 갔다 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저는 그냥 이렇게 뚝 끊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있는 느낌, 관계하는 그게 없어요.
아니 본인한테만 관심 있고 다른 사람한테는 관심 없으니까 그게 당연히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라고 빨리. 사람들이 오해하잖아.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은 너 이기적이야, 너 너만 생각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본인만 생각하고 싶어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제가 남을 생각 못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잖아. 이번 주에 나에 대해서는 어때요 지금? 대사는 다른 것도 없어요. 그런 얘기를 좀 해주라고. 그래야 오해를 덜하지. 아무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어떤지를 얘기를 해줘요. 그 상태가 어떤지를. 그래봤는데 계속 혼자 있고 싶어지고 아무하고도 얘기하기도 싫고 그냥. 아니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 사람들이랑 단절을 하고 싶다처럼 느낀다. 그 사람들은 생각하거든. 그럼 나 이기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안 느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라고. 야, 안 느껴진다고. 세상에 혼자인 것 같다고. 그 너무 낯설다고. 자기 딸들도 낯설다고 얘기를 좀 해. 그래요. 뭘 그래요? 본인 입으로 얘기하세요. 그 딸들을 한 달에 한두 번씩 보는데도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면 어떨 땐 제 딸들 같은 느낌도 안 들고 같이 사는 신랑도 그럴 때도 있고 종종 있고 얘를 보는데도. 같이 사는데도 남편도 그렇다고요? 네. 한 3, 4년 동안 맨날 내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부부 맞냐고. 당신 내 남편 맞냐고. 좀 공간도 낯설고 사람도 낯설고 다. 좀 그럴 때 좀 많이 힘들어요. 그때는 세상에 저 혼자만 있는 느낌이에요. 그냥 진짜. 남편이 집에 잘 없어요. 아니요. 왜 내 남편 맞냐고 묻는 건 왜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그게 믿어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아요. 이 사람이 내 남편이라는 그게 없어요. 그냥 옆에 있는데도 그냥 뭐라고 되지? 불안해요? 그냥 내 남편의 느낌도 없고 딸들도 내 딸들이란 느낌이 없고. 그러니까 매번 그런 건 아닌데 종종. 그리고 심지어 내가 의사심리도 상담을 하고 그러는데도 한 2주 정도 떨어졌다 오면 1, 2주 떨어지면 되게 어색해요.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 같아요. 되게. 이해가 돼? 감님? 그 부분은 조금 알 것 같아요. 얘기 좀 해줘. 그건 저도 사람들하고 거리감을 느껴서 그건 좀 알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느낀다고? 그거는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내가 14년 된 내 내담자가 있거든. 아직도 볼 때마다 이렇게 막 나도 당황스러워. 14년 됐는데. 그러니까 대상 항상성이 없어서 그래. 그게 뭐예요? 마음속에 나라는 이미지와 타인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데 이게 대상표상인데 이게 거의 없거나 약한 사람들은 늘 세상에 혼자 있는 느낌이야. 그래서 늘 버림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왜냐면 실제로 마음속에는 혼자니까. 그래서 이게 있어야 누구를 만나도 이 사람이지라고 느끼는데 이게 되게 약해. 미주님도 약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되냐고? 계속 관계 속에 있어야지. 근데 잘 바뀌진 않아. 그래서 미실님이 자기가 모성애가 없나 싶었다며 얘기를 좀 해요. 그런 얘기를. 원래 있는데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딸들을 봐도 낯서니까. 내가 뭘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모성애가 없는 것 같아서 힘들었다며 그런 얘기를 본인 입으로 하라고. 그래야 사람들이 미실님이 일부러 저라는 게 아니라 좀 저런 심리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구나라고 이해를 하지. 그러니까 이혼하고 나서 또 10년 동안 한 달에 2번씩 애들 꼭 만났거든요. 근데 저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떨어져 있다 보면은 이렇게 막 그런 잔단 친밀감 같은 게 막 아직 이렇게 형성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죄책감에 많이 사로잡혀 있었어요. 내가 모성애가 없어서 딸들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막. 근데 애들하고 키우고 사는 동안에는 그렇게 크게 그런 걸 못 느꼈던 것 같은데 떨어지고 나서 생활하다 보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애들 챙겨주고 싶은 것도 챙겨주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다 하고 했는데도 늘 부족하고 그런 느낌이었거든. 근데 제가 딸들을 보는데도 너무 낯설어가지고 얘네들이 내 딸들 맞나? 이런 생각이 들면은 또 제 스스로가 내가 이혼을 해가지고 내가 이런 거구나 이런 죄책감에 그때마다 크게 사로잡혔었어요. 근데 누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조금 안심은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집단 사람들하고도 좀 친밀해지는데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친밀해지는데 오래 걸리는 것뿐만 아니라 연락을 사람들이 안 하면 낯설잖아. 네. 아니 근데 다른 사람들은 연락 안 해도 안 낯설어요? 당연히 안 낯설지. 왔어? 야, 너 자주 빠진다? 이런 느낌이지. 그동안 세배님이랑 나랑 맺었던 그런 몇 년 됐어 우리? 한 5년? 그냥 그 정도의 이제 시간들이 쌓이거든. 근데 본인은 그런 느낌이 없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관계가 쌓였다 이런 게 없잖아. 그런 게 있어. 한 본인 같은 사람들이 20% 정도는 있어.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는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코야가 이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던데. 코야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이래서? 아니 코야 본인이 그래서 연락을 못 느껴서 연락을 안 하면 없는 것 같대요. 그렇기도 하구나 싶었는데 미슈님도 그렇다고 하니까 그게 되게 커. 그래요? 코야보다 훨씬 크고. 코야는 보면은 좀 이렇게 얼굴 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러고 있어. 그래서 왜 여기 안 앉아요? 그랬더니 하고 여기 앉더라고. 쌓이는 게 있긴 있어요. 약간 미실님이 저랑 밤님한테 막 뭐 물어보고 아프냐고 막 걱정된다고 그럴 때 있었잖아요. 그럴 땐 좀 쌓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친밀감이나 이런 게? 그때 먼저 이렇게 말 걸어주고 그랬던 게 고맙기도 하고 기억이 나가지고 저도 이렇게 반응하고 더 관심 가지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쌓이는 게 아예 없는 건 아니네요. 제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걸 쌓이기는 쌓이겠죠. 근데 아이들은 한 달에 2번씩 꼭 만나시는데 네. 아이들도 엄마를 보고 싶어서 나와서 나온 거잖아요. 네. 그게 계속 그렇게 되는 것도 사실 한 달에 2번이지만 쉽진 않을 수도 있는데 애가 또 크니까 그죠? 그러니까
엄마가 보고 싶고 필요하고 좋으니까 나오는 거 아닌가요? 네, 애들은 그렇죠. 애들은 그런 말을 해요. 엄마, 다른 부모는 이혼하고 나서 한 번도 못 보는 부모님도 많은데 엄마는 그동안 빼먹지 않고 항상 토요일마다 그래서 엄마랑 떨어져 있는 느낌이 안 든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정작 저는 그런 느낌이 안 듭니다. 그거는 근데 이렇게 저는 부모님이랑 같이 있어도 잔소리하고 막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미안한 마음도 계속 있거든요. 그게 떨어져 있어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좀 자식들한테 항상 좀 미안한 마음들도 있어요. 항상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꼭 떨어져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싶어요.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해볼게요. 루카님 마음은 어때요? 미슈님 얘기 듣고 나니까. 어떨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미실님 보면 기분은 썩 유쾌하지 않아요. 그리고 미실님이 얘기하는 게 이해가 되거든요. 대상황에서는. 저도 떨어지는 사람이라서 저는 근데 그게 너무 필요해서 늘 애를 쓰는데 저 사람 왜 애를 안 쓰지? 이러면서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래도 살만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 그럼 지지난주에 루카님 왜 미슐님한테 뭐 어떤 게 싫었던 거예요? 지지난주에?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나무님을 너무 좋아한다고 하면서 나무님이 어떤 상태인지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게 너무 사람이 이용해 먹는 것 같아서 짜증났고 또 한 가지는 그냥 엄마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이혼하는 과정에서 놓고 나온 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뭔가 얘기를 먼저 하고 싶지가 않았던 게 저번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지난주에 되게 피곤했거든요. 되게 힘들게 나왔는데 너무 허무하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이 사람 관계가 되게 없구나. 내가 이렇게 애를 써봤자 또 안 나올 건데 내가 애를 써야 되나? 이런 생각 때문에 별로 말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두 사람도 그것 때문에 그런 댓글을 한 거예요. 네. 뭐 물론 저도 안 왔지만 그때 저번 주에 어쨌든 좋은 얘기는 안 했고 그러고 나서 그래도 미실님이 오겠지라는 기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빠지진 않겠지. 그래도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올 텐데 근데 갑자기 그렇게 안 온다고 한 글이 되게 무책임해 보였고 그러면서 루카 걱정도 되고 그 영상을 봤거든요. 거기 여행 가서도 영상을 봤어요. 9시에 일어나서 같이 봤어. 근데 문자가 오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방금 되게 힘들어했어요. 그 얘기 좀 해. 왜?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미실님이 안 나와서? 좀 얽힌 게 있어가지고. 무책임한 모습이 약간 사람 이용해 먹는 느낌이 들었고 그게 미실님이 그렇게 사람들하고 감정적 교류가 없으면 나랑 했던 것도 별게 아닌 거 되는 것 같고 그냥 나랑 그렇게 착각했던 건 뭐였지? 그런 단절감이 들었고 그리고 그 전에 저한테 막 다가와서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하기가 싫은데 내가 또 가서 너무 화가 나니까 또 화내면 또 관계가 생기겠지? 이러면서 힘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더 화가 났구나. 님이 그렇게 여행 가서도 영상 보고 안 좋았다는 그 마음이 많이 안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용하려고 다가왔었던 사람들이랑 또 내가 내 주장을 하면 그 사람들 관계가 생겨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도 좀 그게 공감이 돼요. 저도 같이 고민되는 부분이라. 그래서 처음엔 이제 저번 주에는 불쌤이나 스쿨한테 그 뭔가 취하는 태도에 대해서 미실님이 되게 짜증이 나고 그랬는데 그 다음 저번 주에는 이제 묵학까지 얽혀버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취하는 태도들이 너무 그거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내 감정만 이렇게 있는 것 같아. 어쨌든 약간 정리가 좀 안 돼서 너무 힘들었어. 옛날에 본인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나서 힘들었다고? 그게 좀 연결이 돼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 뭐 저한테 핸드폰 사기쳤던 친구나 저한테 이제 그 돈 뜯어가는 친구나 그냥 되게 쉽게 접근해서 막 친해지려고 이렇게 해놓고 저 약간 본인은 마음을 주고 도와줬는데 근데 그냥 쉽게 떠나가고 그런 사람들 다 말해. 그냥 그때 몰아줬던 친구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동금이도? 네. 그 또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냥 맨날 손에 팔자국이 있고 계속 그냥 울고 뭐 어떡하면 계속 울고 계속 힘들어하는데 그걸 제가 옆에서 계속 도와줬거든요. 그리고 옆에 걔네들 친구 한 3명 정도 있어요. 저 포함해서. 근데 모두가 그냥 다 이거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걔는 그걸 이용해서 관심을 얻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걸 해서 오는 관심이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걔는 울면은 애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울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느 순간부터 보이더라고요. 그냥 멀어지고 난 후로. 왜 멀어졌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졌어요? 걔가 그래서 멀어지고 나서 마음이 어땠어요? 처음에는 왜 그런지 알려고 혼자 계속 노력했어요. 다른 애들한테 물어보고 제가 왜 그러는 거 같냐고. 근데 상담쌤한테 계속 얘기했는데도 답이 안 나와서 그냥 그러고서 되게 미웠는데 계속 믿다가 보니까 그냥 아무 감정이 안 생겼어요. 그냥 걔한테서 아무 감정이 안 생기고 그냥 예전에 그 감정이 아직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때 생각고 그랬던 것들이 지금도 좀 힘들어하니까 어쨌든 과장이든 아이든 힘들어하는 거니까 그 모습 보는 게 좀 힘들어요. 거절당한 기분 들었을 것 같아요. 관계에서. 저는 되게 허무했을 것 같아. 그때 얘기했던 그 멀어졌던 애. 걔가 다른 애도 있었는데 걔까지 같이 끌고 나가버렸어요. 진짜. 그럼 더 화가 나겠네. 옆에 한 명이 또 있었는데 그 애는 중립을 지키다가 계속 걔네들 이해를 못해서 저한테 왔어요. 원래 딱 4명이서 같이 놀고 그랬었는데 이제 둘둘 나뉘고 얘네들이랑도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얘네들이 저를 멀리하니까 그 중간에 되게 힘들었던 거죠.
결국은 저한테 왔어요. 언니한테 혹시 해주고 싶은 얘기 있었어요? 그럼 그게 해주고 싶은 얘기라기보다는 경험을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저한테 어떤 경험이 있었을까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야 공감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경험도 생각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게 있었던 거. 그러니까 공감이 된다고 얘기를 좀 해줘. 그래서 공감이 되게 많이 됐어요. 그래도 동근이가 얘기해줘서 좋아. 뭔가 신경 써주는 것 같아서. 동금이가 아까 그냥 경험이 생각났어요 까지만 얘기하고 지나갔으면 좀 밤님이 외로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얘기해줘서 좋네. 미실님 무슨 생각해? 박님을 이용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미쳐졌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 박님이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저도 되게 좋아서 이렇게 그렇게 물어보고 저도 관심 가졌었는데 이번 일로 이렇게 되면서 박님이 제가 박님을 이용했다고 생각하세요? 라고는 생각이 안 되죠. 왜냐면 머리로는 이해가 되니까. 근데 감정적으로는 이용할지도 모른다라는 의심이 생겨요. 그래서 미신님이랑 가까워지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이용하는 거예요? 무책임한 모습을 계속 보이니까. 내가 막 어쨌든 정작 뭔가 더 나아가면은 뭔가 갈등이 생기고 이랬을 때 미실님이 도망갈 수 있겠구나 이런 의심이 생겨요. 도망 안 가고 싶어요, 저도. 그게 아직은 잘 안 믿겨요. 그러니까 도망 안 가고 싶은데 도망가게 되는 걸 좀 설명을 해봐요. 이해를 못했어요. 전 어떻게. 그러니까 도망 안 가고 싶어요. 그럼 사람들은 도망 안 가면 되지 네가.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 그걸 좀 표현을 해보라고. 나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도 마음은 안 도망가고 싶거든요, 진짜. 근데 그 어떻게 설명을 해요? 어떤 식으로 도망을 가시는 거예요? 그건 설명해 줄 수 있어요?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거? 네. 어떤 마음인데 혼자 있고 싶은데? 아니 인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도망을 간 게 맞아요. 혼자 있고 싶어지고 갈등한 대상이랑 마주하지 않고 혼자 있는 게 도망간 게 맞아요. 그걸 인정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무슨 생각이에요? 르카님 말 듣고. 변명 같지 않은 변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인정을 하라고 하면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잖아. 아니면 인정하기 힘든 얘기를 루카님한테 해주든지.
그걸 인정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서 인정하기는 어렵다든지 인정을 하든지. 전 이렇게 얘기하면은 직장인들 다들 기분 나쁘실 거 아는데 저는 솔직히 개인 상담을 하고 직장 상담을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비중이 개인 상담에 더 가 있거든요, 마음이. 근데 개인 상담을 못하러 올 정도로 몸이 불편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그때 직장 생각이 안 난 게 아니었었거든요. 그때 마무리 때 그렇게 하고 가야 된다는 생각도 있었었는데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몸이 아팠다는 게 뭐 대단히 죽을 병 걸린 것도 아닌데 뭐 아파가지고 못 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알겠어요. 몸이 아팠다는 거는 충분히 알겠는데 근데 그 상황이 지나갔잖아요. 지금은 몸이 그래도 그때보단 낫잖아요. 네.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외로웠고 못 믿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마음을 들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변명을 하니까 전혀 그런 마음이 안 느껴지고 또 도망갈 사람처럼 보여요. 무슨 생각해요? 루카님이나 케인이나 밤님이 서운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비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나는 그 얘기를 미실님이 밤님한테 잘 전달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잘 전달해야 되지? 지금 했던 얘기를 다시 해요. 제가 토요일날 안 나오게 돼가지고 밤님 눈에도 제가 되게 도망가는 걸로 무책임하게 회피하는 걸로 보였을 것 같은데 여러 사람들 얘기 듣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마음들이 이해도 되고 느껴지고 제가 미안해요. 그리고 저 갈등해도 별로 도망가고 싶진 않아요, 정말. 뭐 말로 안 하겠다 이렇게 한다고 뭐 믿어주고 이런 거 아니니까 그냥 계속 집단 나오면서 그렇게 믿음이 생길 때까지 그냥 갈등하면서 좋은 관계도 생기면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저도 솔직히 저 집단은 되게 외롭거든요. 내 직장인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만하고 물어봤죠. 네. 이게 이렇게 잘하다가 또 자기 걸로 물어봐요. 좀 밤님한테 들으는 것 같으니까. 나 밤님한테 얘기 듣고 어떠세요? 그래도 미실님이 노력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거 그건 알겠어요. 근데 잘 바뀌진 않을 거야. 그치. 기대하지 마. 루카님 구하는 줄 알아. 루카님도 힘들었대. 루카님한테 좀 미안해요. 근데 저는 그 마음에 감정이 깔려 있었어요. 그때 마지막에 네가 왜 애들 버리고 나는지 알겠다 그 말 들어서 그때 제가 되게 빡쳐가지고 일어나서 듣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해결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루카님한테는 그 부분에 대한 감정이. 그리고 근데 루카님이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화가 나는지는 알고 있는 거죠. 응?
그러니까 애를 버리고 가는 거에 대해서 루카님이 왜 그렇게 화가 나는지는 모른다고? 그러니까 엄마 생각만. 그래. 그럼 그 마음도 알아줘. 루카님도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연결이 안 돼. 본인 입장에서 내가 너무 싫을 것 같다고. 네. 루카님 입장에서는 이런 제 모습이 되게 싫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해줘서 좀 나아요. 그리고 전 궁금했던 게 그러고 가서 어땠어요? 사실 하루는 힘들었었어요. 저한테 하루는 굉장히 짧게 고통한 시간이거든요. 보통 다른 집단에서 이렇게 갈등하면 일주일 내내 시달리다가 왔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또 일부러 이제 회사 다니면서 이제 생각을 좀 다른 데로 돌린 것도 있고, 거기에 너무 파묻히면 제가 스스로가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좀 잊어버리려고 좀 노력을 했었어요, 사실은. 다시 집단에 와서 마주치서 얘기하고 풀면 그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때 다음 주에 안 와서 얘기는 못 나눴지만 저도 그 말을 하고 가서 그 직후부터 마음이 편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안 나오실까 좀 걱정을 했어요. 근데 나름 생각을 치워두고 버티신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좋아요. 다시 얼굴 봐서 좀 다행이다 싶어요. 저는 제가 일부러 그 생각을 치웠다 그래서 또 기분이 나쁘실 줄 알았어요. 뭐라고요? 제가 일부러 그 생각을 오래 하지 않으려고 치워버린 부분에 대해서. 아니요, 저는 오히려 괜찮은데. 아, 그래요? 네. 미실님이 도망가지 않을 거라는 걸 좀 얘기를 해요. 나는 도망가진 않을 거다. 네. 집단에서 도망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 이유를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아 진짜 가진 않겠구나 알 거 아니야. 여기밖에 올 데가 없어요. 그리고 상담을 그만두면 본인은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를 해. 진짜 이렇게 상담 안 하면은 또 이제 다시 술 마시고 또 이제 죽거나 계속 그러는 그냥 미래가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네, 힘들어도 나가야 돼요. 그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좀 안 좋아요. 그리고 미실님이 와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말해주니까 좀 안심해져요. 그래도 더 하실 얘기들 있으세요? 미실님 얘기? 무슨 생각해? 야, 근데 너는 왜 수염을 안 깎니? 완전 산적이네 옆에서 보니까. 머리는 파마를 하신 것 같은데. 스타일 변화 좀 줬어. 아 그래서? 아니 무슨 생각해? 듣고 있었어. 그래서 전 2주를 안 나왔으니까 스토리를 몰랐는데 이해도 되고. 미실님 보면 좀 답답한 마음도 있고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는데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 마음이 제일 커서 좀 다시 오래 하고 싶다라는 그런 계속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블로그 글도 봤거든요. 그때 막 2주 전에 막 저희 한참 좀 소리 지르고 그럴 때 저 있었을 때 저한테 막 그거 그랬었잖아요. 욕을 했다고? 네, 그때 막 욕하라고 엄청 다들 해서 욕을 하셨을 때 있잖아요. 그 주에 이제 블로그를 봤는데 이제 뭔가 응원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서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여기 계실 분이 아니야, 미주님은. 왜? 무슨 술 먹고 병원에 들어가고. 단주 얼마나 있죠? 8개월 넘었어요. 8개월?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단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잘 모를 텐데 목숨 걸고 하는 거야. 한 잔만 들어가면 바로 극단으로 가거든. 아무튼 사람들이 이렇게 루카님도 지지난주에 뭐라 했고 또 밤님이랑도 갈등도 있고 했지만 나좀 봐요. 사람들이 지금 주는 마음은 잘 가져가. 잘 담기지는 않겠지. 이게 이제 대상 상상성이 없으면 이게 잘 안 담기잖아. 그래도 이제 영상이 있으니까 좀 자주 보고. 지금도 날 보는 눈빛이 처음 보는 사람 보는 눈빛이야. 괴롭다 아주. 그래. 그래서 좀 마음을 좀 담아가요. 그래. 감독 괜찮아요? 케이님도 있고 나도 있고 남편도 있고. 계속 그걸 생각해요. 루카가 마음 많이 써주는 게 느껴져서 너무 좋고, 루카가 너무 마음 쓰고 있는 게 이렇게 또 해주고, 그게 걱정도 되긴 해. 마음 많이 쓰는 게 루카가. 괜찮아. 저도 루카님 저번 주에 힘들까 엄청 많이 됐어요. 맞아. 같이 와주고 싶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여행을 취소하고 와야지. 니네들은 진짜 마음이 그 정도가 아닌 거지. 그런가 봐. 내 연차는 소중했어. 그랬어? 근데 그래서 아무튼 9시 일어나서 같이 본 거예요. 대단하다 진짜. 그것도 잘 들려요 근데? 잘 안 들렸어요. 잘 안 들리지? 그래서 저 듣는데 이제 뿔리님하고 동금이님 목소리가 작아가지고 그게 잘 안 들리고. 마이크가 저기 있어서 그래. 유튜브는 저기서 마이크를 바로 하니까. 목소리 작은 사람들 이쪽에 앉으면 안 돼요? 나한테 얘기하는 거? 네, 여신님이나 뭐 있잖아요. 몇 여기서 명. 나오라는 거죠, 나오는. 나 여기 비키라고? 여기 있어야 돼요? 아니 비켜도 돼. 목소리 크잖아요. 아니 그러면 야 네가 먼저 와서 자리 배치를 해. 네, 보통 정리해줘요. 지도 늦게 오고 안 오면서. 스미마셍. 개웃겨. 저 하고 싶은 얘기 좀 있는데 사실 저번 주에 하고 싶었거든요. 저희 합창단 하는데 이제 공연을 했었잖아요.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 같이 섰던 단원 중 하나가 갑자기 죽었대요. 죽었다 연락을 받았어요. 정말 갑자기고 저희 MT를 다다음 주에 가는데 그거 신청까지 했었어요. 그분이. 근데 정말 갑자기 증발한 것처럼 누가 이제 어디서 건너서 부고를 들었다. 근데 가족들은 빈소를 공개하지 않길 원한다. 사정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보니까 좀 약간 자살인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보고 엄청 충격을 받고, 근데 그 사람이랑 저랑 엄청 친하거나 뭐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그냥 뭐 뒤풀이 때 같이 앉아서 얘기 좀 하고 약간 이러긴 했지만,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래, 세상에 이게 뭐야 이러고 있다가 계속 생각나서 괴로워지는 거예요. 별로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친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힘들게 맞는 건가? 좀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너무 오버하고 있나? 비련의 주인공처럼 이런 생각도 들어서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가끔씩 생각이 나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그냥 산책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너무 막 눈물이 날 것 같고, 저도 막 이렇게 밤님처럼 그 전의 기억들이 막 끌어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억들이 좀 났어?
그냥 갑자기 죽은 사람들. 뭐 아버지도? 아빠랑 전 남자친구랑 그런 사람들. 그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그게 화가 나요. 그렇게 죽어버린 사람들한테 화가 나. 왜냐면 나는 버티고 있는데, 나는 그러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는데 너네가 뭐라고 마음 편하게 죽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비겁하고, 남은 사람들은 이렇게 힘든데 걔네는 죽었으니까 아무 생각 안 하겠지? 이런 생각 하면 너무 진짜 화가 나고. 그래서 문득문득 힘들어지는 것 때문에 좀 마음이 안 좋아요. 좀 물어봐. 잘 모르잖아. 아버지랑 전 남자친구에게. 그걸 좀 알아야 좀 공감을 좀 하지. 들었는데 들었다고? 네, 아버님 아빠 얘기는 네, 아주 들었고 전 남자친구도 뭐 집에서 반대를 엄청 했는데 그 뒤에 엄청 네, 돌아가셨다고. 아, 들었어? 그럼 공감을 좀 해줘. 힘들었을 것 같아. 반대를 했었다고요? 아니 뭐 엄마가 되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엄마? 네. 어떤 걸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중졸에 뭐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케인이 어머니가 남자친구를 마음에 안 들었고요. 그 제가 첫연애였거든요 그때가. 근데 저희 엄마가 저한테 좀 집착할 때라서 제가 연애하는 거 자체를 너무 싫어했는데 엄마 기준에 안 차는 사람, 너무너무 안 차는 사람을 데려오니까 엄마가 그치, 고대 법대 나온 딸이야. 진짜 중졸의 애인이 웬 말이야. 그치. 그렇지. 그게 설마 케인님 탓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죠. 그땐 그랬지. 근데 저도 이렇게 건너서 소식 같은 거 들으면 종일 마음이 안 좋아요. 아예 얼굴도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 오버하고 이러는 거 아니라 진짜 힘들만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합창단이었잖아. 에이. 그럼 당연히 힘들지. 그런가. 아니, 기사에서 그래, 개인적으로 모르는 연예인이 죽어도 근데 플레이님은 아빠 얘기 모르지 않나? 네, 몰라요. 물어봐요. 좀 물어보고 좀 공감을 좀 해줘. 힘들다는데 좀 조심스러워서 저기 또 안 먹고 있으면 그게 또 배려같이 또 이 무관심으로 느껴져. 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 아빠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집을 나가서 그 이후로 연락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아빠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니까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14년을 연락하지 않은 상태로 살았는데 아빠가 가끔씩 연락이 올 때도 있었는데 그게 너무 극단적인 말들이어서 그러니까 막 어떤 날은 막 사랑한다, 뭐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 막 이렇게 오다가 또 그 다음 날에 갑자기 막 죽이려나 막 이러면서 오고. 그러니까 저는 너무 무섭고 아빠 폭력 쓰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들었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고모한테 연락이 띠 온 거예요. 너희 아빠 죽었다고. 그래 올 수 있니 장례식에. 너무 충격을 받았죠. 가서 이제 자초지종 들어보니까 암이 걸렸는데 그걸 치료하러 미국에 간 거예요. 미국에 가서 죽은 거예요. 거기서 화장까지 다 해서 온 거야. 그 이제 암에 걸려서 그때도 이미 가망이 없었는데 그때 막 이제 친척들이 나한테 좀 알려야 되지 않냐. 제가 외동딸이거든요. 저밖에 자식이 없는데. 근데 아 싫다고 얘기 안 하고 그러고 가버렸대요. 그래서 되게 충격이 심하고 힘들었죠. 아빠가 말없이 간 거에 대해서 마음이 어때요? 너무 화가 나요. 너무 화나요? 네. 어떤 나한테 마지막으로 뭔가를 할 기회를 전혀 안 줬다는 게. 진짜 그럴만 하겠다. 엄마 아빠가 계속 싸우셨던 거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이혼을 하시고 간 거야? 아니면 이혼은 했죠. 옛날에. 그 전에? 몇 년 전에. 그 아빠는 새 아내도 있고 결혼도 새로 하셨고
몇 살 때 그럼 이혼하시고? 그러니까 별거는 고3 때부터 했는데 한 뭐 3, 4년 후에 이혼을 하고 그러고서 아빠는 이제 자기 삶을 산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결혼을 했다고? 네. 일단 전에 들은 거죠 그렇게. 아니 정리시장에 가니까 그 사람이 있더라고. 새 아내가. 나 얼마나 어이가 없냐고. 황당하다 진짜. 상처가 있는데 연락이 근데 이 얘기는 처음 들었다. 근데 왜 그러면 암 치료를 위해서 왜 미국에 가셨어? 한국에서는 뭐 그것도 진짜 개빡치는 거거든요. 신약이 있는 거야? 신약? 이런 것 때문에? 아니에요. 그러면? 아빠가 진짜 너무너무 맹목적인 기독교 신자였거든요. 그래서 선교사 됐어요. 이혼하고? 선교사 과정을 밟은 거야. 선교사가 됐어. 근데 이제 암이 걸렸는데 뭐 미국에 가면은 거기에 그 사막에 무슨 온천 나오는 데가 무슨 그 신의 물이라고 그 돈 갖고 안수기도 해주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거에 가서 돈 거기다 다 쓰고 거기서 죽은 거예요. 나 진짜 이게 아니 근데 유품 정리를 본인이 하러 갔잖아. 유품 정리를 했다기보다 마음 정리를 하러 간 거죠. 유품은 이제 그 새 아내랑 저랑 같이 한 거죠. 같이 한 유산이랑 이거 다. 그게 진짜 힘들었겠는데? 개 힘들어. 나는 내가 옛날에 들었을 때는 본인이 혼자 가서 다 이거를 정리하고 그래서 나는 재혼하신 줄 몰랐는데 진짜 그러면 아니 또 그 사람이랑 나랑 싸우고 야. 그 사람이 기억하는 아빠는 또 천사인 거야. 기절받. 나 진짜 그때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 사람이 속았네. 완전 속았죠. 그래서 마음 정리가 안 돼가지고 미국에 한번 갔던 거예요. 그냥 아빠 있었던 자리만 보고 온 거죠. 아니 뭐가 없으니까 내 손에 쥐어지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성경책 하나. 그것도 뭐 나한테 준 게 아니라 그냥 그 아내분이 그냥 나한테 주겠다 그러고 아빠 거라고. 너한테 찢어버리고 싶겠다 진짜. 집에 진짜. 있어요? 왜 갖고 있어요? 불태워버려야지.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 못 버리겠어요. 그냥 뭐가 아빠다 이런. 그런 마음이 있어. 그럴 수 있겠다. 아빠한테 어떤 걸 하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또 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줬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딱 한 번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저 진짜로 그때 막 1초만이라도 아빠랑 다시 그걸 볼 수 있으면 진짜 내가 평생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그게 없다는 게, 아빠한테 말을 전할 기회가 없다는 게 너무 충격적으로 힘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싫었던 아픈데 사랑한다는 그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저도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당신을 너무 미워하고 싫어했다라는 말보다 그 말이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나중에 남는 건 그거더라고요. 듣고 싶은 것도 아니고 하고 싶은 거. 그래서 내가 세영님한테 그때 그래서 그 얘기 했었잖아요. 엄마 얘기할 때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뭔지 저는 좀 이해가 가요. 아빠가 절 버리고 갔잖아요. 어떻게 보면 맡겨뒀다고 하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전 아빠가 되게 좋았거든요. 어렸을 때 기억이 그래도 아빠랑 있었던 기억이 조금씩 있고 마음이 남아있으니까 나중에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좀 그런 게 마음에 좀 애틋하게 남는 것 같아요. 좀 이해가 가요. 하나님이 알아주면 더 좋아요. 그럼 엄마랑은 많이 싸우셨는데 K님한테는 좀 어땠어? K님이 아빠한테 대들기 전에 좀 어렸을 적에는 사이가 되게 좋았어요. 잘 맞고. 제가 그리고 아빠를 많이 닮았어요. 성향도 외모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뭐 외국어 하는 일 이런 거 다 아빠가 했었던 거예요. 한테 의미가 되게 크겠다. 선생님 되게. 그랬어요. 어버리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으니까 좀 이해가 돼. 뭐가 이해가 안 됐다. 성경책 엄마랑은 사이가 좋아요? 저요? 지금은 가끔 봐서 좋아요. 이젠 통제 안 해요? 엄마 많이 노력하죠. 엄마가? 네, 많이 노력하죠. 형님 만나는 것도 다 알고
아직 그거는. 그런 기억들이 있으면 당연히 어쨌든 얼굴 안면이 있고 같이 공연했던 사람인데 그런 과거 경험이 없어도 힘든데 더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스스로 끝낸 애들은 이기적인 애들이야. 그냥 미워해 그냥 욕하고 지들 편하자고. 그니까 지만 편하면 다야. 그러니까 귀엽죠.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럼 담님은 모르는 사람이고? 전 공연 때만 얼굴 저희 선거만 바꾸고. 언니만 괜찮아요? 저도 마음은 안 좋죠. 갑자기 소식을 들었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근데 이제 그 주변 친구들이 애도할 수 있는 그것도 전혀 없고. 그러니까 이게 힘든 것 같아. 그래 맞아. 빈소라도 가서 뭐라도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뭘 할 수가 없어. 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렇고 저는 뭐가 없지만 모르겠어요. 저도 약간 누군가 죽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마음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늘 되게 좀 무게가. 그래서 좋지는 자살일 경우는 빈소를 잘 안 운영하나요? 그러니까 유족들이 그거를 못 받아들이면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지금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그렇죠.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그 자살에 대한 그런 어떤 오명 같은 것들이 있어서 잘 그렇게 안 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본인들한테도 좋지는 않아. 그러니까. 어쨌든 가족들 입장에서 잘 보내줘야 충분히 좀 하고 얘기하고 같이 울고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 아니 포야도 너무 힘들어하더라고. 그래 그래야. 시키려고. 그러니까 왜 안 와? 같이 얘기하면 좀 좋았을 텐데. 그래. 나만 어떤지 모르겠고. 코야는 나나도 친한 애들은 아니었고. 네, 근데 어쨌든 공연 알고는 같이 있으니까. 했으니까. 저는 저희 큰오빠가 교통사고를 당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대학교 다닐 때 학교 안에서 이렇게 철가방 아저씨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차에 부딪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냥 굉장히 그 아저씨는 나중에 털고 일어났고 많이 다치진 않았지만 그 장면을 제 눈앞에서 보고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더라고요. 근데 아무 의식도 못해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땐 오빠 상황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이렇게 내 감정을 소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게 나를 버튼처럼 눌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은 정말 저라고 상관이 없는 분이신데도 이렇게 올라오는 걸 들어서 힘든 일을 겪었으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힘들었겠어요. 선생님이 알아주니까 좋네요.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통사고 당한 거 보면 확 놀랐을 것 같아요. 옛날에 초반에 K님 집단 나랑 했을 때 그 아버지 얘기하면서 엄청 힘들어했잖아. 그때가 그렇지. 한 3달 됐나? 그때 제일 힘들 때. 그래. 그래. 근데 저는 좀 그런 마음도 들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억울해. 그럼 그만 좀 힘들었으면 좋겠어. 나 진짜 너무 충분히 힘들었는데. 아, 짜증나. 그러게. 아니 좀 힘들면 이렇게 사람들이 또 마음을 쓰잖아. 나도 얘기 듣고 더 옛날 생각도 나고 K님 그렇게 힘들기도 하고 사람들 마음도 없고 그걸 좀 쌍으로 가봐. 힘들어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얘기하고 이렇게 마음이 쓰이니까 어떻게 안 힘드니. 기억이 있는데.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볼게. 야 니는 오래 살아. 니는
그래서 제보도 오래 잘 알았지? 요즘 그럼. 건강관리를 그럼 요즘 자전거도 열심히 자전거 이번 주 좀 안 탔더라. 너무 타기 싫어. 그래서 샀는데 안 올렸어. 그래. 이따가도 병원 가고. 그래. K를 위해서 열심히. 몸은 좀 괜찮아요 요즘. 또 많은 질병을 얻어가지고. 또 얻었어요? 네. 뭘 더? 당뇨 전 단계라고 하고요. 그리고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었고.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일지도 몰라서 이따가 병원 가고. 와이프도 지난주에 수술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다낭성 때문에요? 다낭성인가? 여자들 많이 자궁 수술- 근종? 자궁 근종. 근종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근종은 있어요? 다 근종은 다 있어. 있대. 근데 이게 이제 악성이면 수술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일단 병원 가고. 다낭성 그것도 엄청 많아. 네, 그거 예방 접종 맞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경부암. 네. 아니 뭐지 동금이가 가끔 저한테 연락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 어른들이 하는 얘기라 몰라서 좀 소외감 느낄 때가 있다. 물어봐. 아니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가 올라오는데 누가 넌 어때라고 물어보기 전까지 약간 말이 뻔하죠. 뭐 어떤 거, 뭐 죽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네, 그냥 살면서 네 그렇게 큰 슬픔이 어떻게 다가올지 이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슬픔이 이제 어떻게든 올 것 같은데 얼마나 자주 올지도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냥 좀 아예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고 되게 그냥 공감보다는 되게 놀람이 더 큰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게 있나 이런 좀 TV에서 뉴스로 접했던 사건들을 직접 거기서 얘기하니까 그래. 되게 놀랐어요. 그래. 그리고 되게 힘들었어요. 얘기해주니까 너무 그러게. 좋은데. 좋다요. 그렇지. 가만히 있는 것보다 얘기해주는 게 100배 좋아요. 이게 약간 타이밍도 못 잡겠고 약간 뭔가 말을 하려고 할 때 이게 잘 안 나와가지고 누가 한번 물어봤어. 그래, 나 찔러줬고 찔러줬지 방금 자궁 근종 얘기하는데 약간 이렇게 눈빛이 멍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본인이 적절하게 공감도 하고 하는 게 이상한 거야. 맞아, 본인 너무 입장에서. 이상하지. 그럼. 좀 아까 얘기했듯이 공감보다는 놀라는 마음이 훨씬 더 많지. 좀 동금이님이 많이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모르는 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무슨 소린지. 조심스러워도 물어봤으면 좋겠어. 어떻게 물어야 돼? 그러니까 저는 죽음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못 봤으니까. 근데 그때도 눈물이 그냥 뭐 이렇게 덮어줄 때 그때 막 울고 그 이후로 안 울었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다들 되게 슬퍼하는데 나만 너무 이렇게 멀쩡해서 그게 좀 왜 이러지 이런 생각도 좀 했고 그리고 좀 되게 울고 싶었어 그때. 그냥 내 감정이 이렇게 슬프지 않는 거에 대한 이래도 되나? 네 그런 죄책감이 좀 있었어요. 저도 할아버지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밖에 나갔다 왔는데 같이 지내는 그곳에서 계속 막 울면서 오빠들이랑 큰엄마랑 막 목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못 모르고 울고 장례식 때는 사람들이 되게 슬퍼하고 풀죽어 있는데 저만 멀쩡한 거예요. 그게 너무 뭔가 창피한 것 같고 부끄러운 것 같고 그래서 일부러 우는 척 했었어요. 이런 느낌이 연기라도 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당연히 꼬맹이인데 잘 모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할아버지가 중1 때 돌아가셨고 할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셔서 이제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니에요. 그리고 완전 꼬맹이 아니래. 난 대학생 때 돌아가신 데도 안 울었어. 근데 약간 난 그 사람들한테 슬픔이 다가오는 시간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저는 할머니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외할머니가. 근데 외할머니가 되게 잘 챙겨줬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 그럼 장례식 때 그냥 못 모르고 그냥 막 지나갔죠. 근데 드문드문 가끔 생각나는데 그때 그렇게 너무 슬퍼.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얘기했었는데 할머니를 계속 못 본 지가 꽤 오래돼가지고 계속 병원에 계시니까 코로나 때 면회도 못 가고 그래야. 본 기억이 그렇지. 이제 어릴 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는 너무 좋았고 맨날 그 할머니 집이 되게 넓었거든요. 그 가는 데도 시간이 좀 걸려서 되게 명절 때마다 가는 게 너무 좋았고 뭔가 되게 거기 가는 게 너무 좋았고 할머니랑 얘기하는 것도 되게 좋았고 그랬는데 그때는 거기 할머니 동생분들이 좀 오셨었어요. 근데 그때 그 할머니가 정말 할머니랑 너무 닮으셔서 그분 보고 되게 되게 슬픔을 느껴가지고 보고 싶었겠다. 할머니가 사진으로만 남겨져 있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 그렇죠. 이거 안 슬퍼해도 돼. 이거 진짜 왜 꼭 슬퍼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슬퍼해도 돼. 맞아. 그냥 즐거운 경험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럼. 아니 나중에 동금이가 죽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뭐 엄청 슬퍼하면 좋겠어? 옛날에 동금이랑 같이 놀았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럼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친할머니는 그렇게 못하면서 만약에 친할머니가 그런 날이 오면 저는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봐요. 동금이가 한 100살쯤 되면 아플 거거든요. 나이 들면 30만 넘어도 되게 아픈 데가 많아져요. 근데 이게 아무리 병원에 잘 다녀도 되게 지금 동금이가 활기차게 사는 것보다는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쉬러 가는 거죠. 계속 힘들게 사는 것보다 이제 쉴 때가 돼서 이제 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생각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 엄마 죽으면 어떨 것 같아? 슬플 것 같아? 그때 슬퍼하지 말고 지금 잘해 네 엄마한테. 왜 인간들이 죽으면 슬퍼해? 난 그거 짜증나. 당연히 죽으면 슬퍼야 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있을 때 진짜 잘하잖아?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되는구나. 잘 죽었다. 이 마음 들도록 해. 그러면서 본인 얘기도 하고 엄마 얘기도 듣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못하면 죽어서 후회하거든. 더 잘할걸. 케이님 같은 경우는 아버지랑 연락이 안 됐으니까 그게 아쉬운 거잖아. 그치? 살아있을 때 잘해. 근데 일단 제가 일단 크고 좀 더 제가 찾아진 다음에 그때 엄마랑 사이좋게 지내도 늦지 않지 않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야? 본인을 찾아진 다음에? 지금은 사이좋게 지내기 좀 어렵다는 말처럼 들리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전에 스쿨쌤이랑 같이 그 개인 상담했을 때 아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난 지금 아빠가 너무 존경스럽고 하는데 아빠가 뭐 어떠다고? 아빠가 되게 존경스럽고 되게 원래는 그런 감정이 되게 많았었어요. 되게 사랑하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아빠는 아까 스프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빠가 회의주의자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감정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아빠는 그렇게 회의주의자라고 생각을 해야지 아빠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지낼 수 있고 그 전에 내가 먼저 만들어지고 나서 내 생각 그런 틀이 좀 더 나의 틀을 만들어지고 나서 그때가 다시 사이가 좋아져도 된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그래도 되지 않냐고? 그래도 돼. 근데 만약 갑자기 다음 주 돌아가시잖아? 그러면 동금이는 최선을 다한 거야. 그치. 이거를 기억해.
아 그때 슈플쌤 얘기를 듣지 말고 엄마 아빠랑 친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매 순간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해. 뭐를요? 엄마와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최선을 다하는 거야. 난 엄마 좀 저리 가. 난 나를 만들겠어. 그리고 친해지자. 근데 엄마가 바로 죽었어. 그러면 사람들이 아 내가 이러지 말걸, 미리 친해질 걸 이러거든. 그거 하지 말고 아 나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어때? 아 아무튼 살아있을 때 잘해. 근데 나 살아있을 때 잘해. 자주 나와요. 야 장례식장 와서 울지 마. 그니까 나 왜 울어? 새벽이 걱정된다고. 왜 지금 왜 울어? 아빠 아빠? 네. 왜? 아빠가 좀 이제 군 생활 돌아가셔가지고 아쉬운 게 많이 있어요. 어떤 게? 근데 아빠랑 좀 뭔가 시간을 많이 못 보내는 것 같아요. 아빠가 좀 아빠랑 많이 아빠가 나가 있을 때 막 몇 달씩 나갔다가 그렇지. 들어오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집에 있을 때도 몇 달씩 계시기도 그때 또 되게 잘해줬는데 항상 이제 아빠가 언제 나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항상 있었는데 그렇지. 그게 또 후회가 돼? 후회가 된다기보다 아쉬움이 있는 거죠. 뭐. 아빠랑 시간을 더 많이 보내지 못한 거 그리고 좀 가장 좀 많이 생각날 때 술 한잔 할 때 왜냐면 그때 항상 아빠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면 저 그때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좀 교회에 그게 박혀 있어가지고 술 마시는 아빠를 되게 싫어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아빠 되게 외로웠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술 마실 때 내가 한 잔 정도 같이 마실 수 있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면서 뭔가 저는 항상 엄마 편이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2대1 구조로 항상 아빠가 좀 몰려있다 보니까 그것도 좀 미안한 마음이 들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아니, 본인이 만약에 아빠 입장으로 빙의가 되면 그게 너무 서운할 것 같아 아들한테? 그치 너무 서운할 것 같고 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가장 커요. 본인은 그래? 그래? 글쎄 안 그래? 왜? 그래 당연히- 나처럼 안 살겠다 이런 생각. 뭐 그런 것도 들고 이 새끼 아주 어리니까 그렇구나. 아 그래 나 혼자 먹자. 근데 아빠는 일생을 외롭게 살았기 때문에 가족도 없고 정말 어렸을 때 사생아였거든요 아빠가 되게 그러니까 전쟁통에 태어나서 뭔가 또 그 두 분도 약간 뭐 기독교 그 집안이라서 뭔가 결혼 전에 애를 낳았다는 또 죄책감 때문에 두 분이 결혼도 못하고 근데 새벽님 되게 다르게 생각하면 아빠는 사생아로 태어나셨는데 새벽님은 잘 나와서 길렀잖아요. 아빠로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뿌듯하고. 왜 아빠를 되게 불쌍한 사람 만들어요? 항상 계속 그런 인식이 있어. 아빠는 너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근데 어때 지금 들으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나보다 그래도 내가 잘 키웠다. 나보다 얘가 잘 살아있구나. 그거에 대한 어떤 뿌듯함이 있지 않겠니? 본인을 보면서. 그냥 술 한잔 할 때 한 잔 갖다 드려요 그냥. 전화가지고. 같이 마신다고 생각해요. 어디 묘에 가서? 아니 그냥 한 잔 할 그냥 때 명절에 그럴 때 잔 하나 한 잔. 그냥 따라주는 거지 아버지 드시라고. 나는 기일 때 항상 그렇게 하는데 한 잔 내 앞에 놓고 한 잔 놓고 아빠랑 같이 마신다고 생각해. 북한님 말 들으니까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해가 확 됐어? 좋을 수도 있겠다. 그래. 제가 만약에 뭐 애를 낳을지 결혼을 다 할지 모르는데 만약에 제가 이런 환경에서 자랐는데 저는 다르게 애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다면 전 너무 그렇지.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아빠 되게 뿌듯하셨을걸요? 그렇겠지. 그치.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군대에 있을 때 돌아가셨다고요? 네, 근데 일단 먼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먼저 받았고 그래서 부랴부랴 나갔는데 이제 아버님 응급실에서 한 20일 정도. 그때 아빠가 나이가 어떻게 됐어? 환갑도 되기 전이에요. 50? 거의 50. 아빠 52년생이었는데 17년에 들어가셨어요. 07년에 들어가셨으니까. 한 55, 56? 그렇죠. 나 8년 남았다. 잘해 임마! 어? 새끼 이거 오래 사셔야죠. 나? 네. 그래서 임종을 받던 거예요? 임종을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네, 이제 휴가를 20일 동안 쓸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한 3일 정도 있다가 에이, 돌아와서 또 계속 불안한 마음이죠. 언제 가실까 하는데 진짜. 이독하다가 한 20일 있다가 전락 받고 근데
근데 또 행정이 또 바로 처리가 안 되고 그러다가 아빠가 돌아가셨다 그 얘기도 그때 택시기사 하던 이모부가 딱 데리러 와서 가서 사진으로 아빠를 딱 본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하고 나갈 수도 없고. 우울하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물론 그때 힘들었는데 막상 또 그 주에 이제 교회를 가는데 되게 또 제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아빠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한번 또 있다가 근데 집에 와서 혼자 있으면 이제 아빠 생각나 아빠 써준 편지 같은 거 이제 항상 계속 그게 한 몇 년 정도 됐다. 아빠 편지도 써줘서? 뭐, 예, 막 이렇게. 세상에. 그냥 좀 되게 자상한 아빠. 다정하시다. 그리고 상끝 치르고 집에 돌아왔는데 제 무슨 외투나 그런 안에 무슨 새지갑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아빠 사놓은 거예요. 휴가 나면 쓰라고. 진짜. 그걸 지금 쓰고 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야 거기다 이제 엄마한테 생활비 20만 원 주고 자기 40만 원 먹고 20만 원 신권으로 나한테 용돈 다 보내주고 진짜 너무 다정하던데? 그래서 아무튼 그런 나한테는 좋은 아빠예요. 그냥 너무 대장님 아빠 얘기 듣는데 좋아서 되게 슬픈데 마음이 되게 좋아요. 그래. 복잡한 마음이죠. 그래서 저번에 몇 달 전인가 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제가 납골당 한 번도 안 갔었어요. 근데 작년이죠. 작년 한 11월 아버지 납골당을 그 뒤로 처음으로 갔거든요. 그때 정말 울고 갔어요. 많이 힘들었겠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난 자랑하고 싶은 거지 나는. 나는 이게 결혼도 했고 나도 그래 가족 뭐 저수는 가족도 있고 또 가족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 새벽이 여기 나온 게 가족을 지키려고 나온 거거든. 잘 살고 있어. 그랬겠다 야 진짜. 손주도 보여주고 싶은데 없으니까.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그래도 뭔가 그래도 좋은 아프지 않았다고 약간 자랑하고 싶은데 그걸 공유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슬프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래. 뭐라고? 나만 안 슬픈. 안 슬퍼도 돼. 괜찮아. 동훈이가 슬퍼하면 이상하지, 야. 니 지금 엄마 아빠 다 살아있고, 아직도 엄마 아빠가 좀 싫을 텐데. 괜찮아, 슬퍼하지 마. 저 고3 때 친하게 지내던 한국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걔가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준영, 나 갑자기 엄마가 돌아가셨다. 어떻게 해야 되나? 긴 문자가 왔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럼 어쩌라는 거지. 나도 그랬어요. 고3 때도. 아이, 그럼. 맞아. 지금 생각하면 사태인가 싶을 정도로. 고3은 좀 너무했다. 근데 난 되게 그런 게 느렸어.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어.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힘들었겠다. 보내줘. 그 친할아버지도 아빠 어렸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 그 할아버지 제삿날이 항상 그 1월달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음력인데 날짜 하나 달라져서 이번에 1월 1일 날에 가서 가서 절하고 왔고 항상 눈밭에서 절하고 그랬던 기억이 그랬어요. 계속. 근데 아빠한테 나중에 물어봐. 내년 정도에 아빠랑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아빠는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뭐가 있어? 이렇게 항상 물어봐. 그래서 할머니가 혼자서 아빠랑 고모 이렇게 키웠어? 되게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아빠 몇 살 때 돌아가셨다고 할아버지가? 몇
10살? 야, 그럼 아빠 입장에서는 이 사춘기 자녀들 키우는 게 진짜 어려울 거야. 자기가 본 게 없잖아. 그럼 아빠 역할을 잘 모르거든. 그래서 계속 아빠는 모범생이었어요. 모범생일 수밖에 없었겠지, 그치? 네. 자기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반장도 누가 계속 하라고 하는데 못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대요. 공부에 대해서? 네, 아니 돈 때문에? 아니 아빠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반장 그것도? 네, 그래서 옛날에는 또 근데 오히려 선생님이 더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할머니한테 들어. 옛날엔 좀 그런 게 있지. 옛날엔 반장하면 돈 내야 됐거든.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아버지 돌아가신 명도가 제가 태어난 해라고 몰랐어요. 그래서 놀랬구나. 우리 아빠랑 1살 차이. 래퍼 5-3년. 걱정하지 마요. 둘이서 잘 마시고 있을 거예요. 근데 좋은 기억들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지갑도 그렇고. 저도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추억 같은 건 많지 않거든요. 그런 게 있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부러워요. 멋진 아버지인 조금. 엄마 그럼 어떤 게 떠올랐는데? 어떤 게 떠올랐는데?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서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엄청 슬퍼했잖아. 그냥 이렇게 슬퍼하는 거가 같이 좀 슬펐고 그리고 진짜 부러운 마음도 좀 있고 그리고 힘들었겠다는 생각도 들고 부러운 마음이 있대. 그 뭐야 좋았던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엄마가 많이 슬퍼했다고. 어떤 것 때문에? 근데 오히려 이제 아까 동금이도 할머니 때 많이 안 했다고 했는데 저희 엄마는 한 2년간은 의식이 별로 없으셨어요. 영양 치료를 했는데 그게 좀 미안한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엄마 같으면 되게 싫었을 거예요. 그래.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분이셨기 때문에 수반줄에 콧줄에 하고 그냥 생명 연명하는 거에 굉장히 싫었었을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왜 살아계셨을 때 그런 거 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하셨던 게 있긴 해요. 근데 뭐 그게 증명할 거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의 준비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엄마가 누워 계셨을 때 아빠 납골당 갔다 오면서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도 한번 가보고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뭐 살아가셨을 때 다 해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엄마한테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 모시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불러드리고 이모랑 따로 제주도도 가고 엄마가 몸이 아프고 막 그런데도 엄마랑 아빠랑 병원이 달랐어요. 엄마는 용인 쪽에 계셨고 아빠는 인천 쪽에 계셨는데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안 알려드린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당신이 가서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서 괜찮다 뭐 이렇게 했지만 그런 생각을 하셔서 감정인하고 같이 막 휠체어를 타고 막 또 가려고 하다가 또 못 가고 다시 돌아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마랑 아빠랑 마지막에 되면은 구급차 119를 불러서 119로 가서 보여드렸어요. 멀쩡하잖아. 그래서 부모님 그렇게 대면하게 마지막에. 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해서 네. 물론 돌아가신 게 너무 안타깝고 보고 싶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동금이 얘기할 때 울컥하신 건 어떤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선 동금이 생각이 이해가 돼요.
이렇게 많이 눈물이 안 났다는 게 갔을 때마다 엄마가 뭐 얘기를 해주고 뭐 동금이야 뭐 이렇게 하셨지 않았으니까 가면 잠깐 보고 오는 거고 코로나기 때문에 이렇게 유리판 보고 보기도 했었고 가서 할머니랑 뭔가 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잠깐 이렇게 보고 그냥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런데 대답도 못하고 계신 분한테 그렇게 그냥 대답 없는 그런 얘기 하다가 한 5분 정도 있다 그냥 가고 그러니까 부모님 마음이 이해가 되고. 근데 왜 울컥하셨냐고요?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순간한 거였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저도 쓰리님 얘기 들어서 좋아요. 저 사실 아까 이렇게 휴지 드리고 뭔가 주목받고 싶지 않아 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딴데보고 있었거든요. 얘기 들으면서 먼저 얘기하셔가지고 들을 수 있어서 좋네요. 되게 좋은 부모님을 두면 진짜 많이 보고 싶겠다. 나는 할머니가 많이 힘들어하셔서 많이 고생을 하셨으니까 계속 떼쓰고 그런 것도 없었잖아. 그렇지. 엄마랑 아빠는 그런 세대였던 거야. 아빠도 힘들었었고 엄마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막 풍족하게 이렇게 사시진 않았으니까 엄마의 엄마가 힘들게 살고 있는 걸 봤기 때문에 막 사춘기에 그런 걸 부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었지. 그러니까 이제 동금이랑 동생이랑 들려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 엄마랑 아빠랑 그때 세대 다 그런가? 아니 저 집안들이 그랬어. 그런 아이들이 다. 저 집안이 좀 그랬지. 하고 싶은 거 싫으면 말고 좋다. 아 그러니까 플리님은 본인이 투정 못 부려봤으니까 아들 딸이 저렇게 할 때 그래 내가 좋은 부모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그럼 좀 마음 좀 편하게 하고 그래 마무리들 합시다. 저 먼저 하면 저는 지난주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슐님이 개인 상담한 개인 밴드를 하니까 몸이 계속 안 좋다 그래서 이제 안 나온 거를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개인 상담 못 오겠다고 문자 와서 못 오시는 거는 했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루카님이나 밤님이나 케이님이 댓글 다은 거 하고 보면서 진짜 루카님, 케이님, 밤님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나겠다 생각도 좀 그때 들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저는 뭐 미슐님이 도망갈 사람이 아니라는 거는 알고 있어서 다음 주에 와서 얘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오늘 와서 좀 얘기할 수 있어서 좋고 아무튼 본인이 본인을 좀 많이 설명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대상 한강성이 없는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그게 본인만큼 심하지가 않거든. 그래서 하지만 나는 계속 나올 거고 마주 할 거고 이렇게 해서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고 그래도 이제 뭐 루카님, 케이님, 밤님이 뭐 그런 건 좀 염두에 두더라도 그래도 본인도 화나면 계속 화내고 이렇게 계속 상호작용을 해야 조금씩 생기거든. 잘 안 생겨. 그래서 이제 계속 표현해주고 하는 게 미슐님한테도 좋고 그리고 근데 아버지가 지갑 얘기냐 너무 이건 진짜 슬프다 야 아버지 지갑 장면 영화 찍었어.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도 좋은 아빠야. 가정 지키려고 신혼 때 힘들었는데 여기도 이제 와서 앉아 있잖아. 어쨌든 딸이랑도 애들이랑도 얘기도 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생각해. 좋아. 그리고 아무튼 동금이가 본인이 좀 어느 정도 완성이 좀 뭐 본인을 찾은 다음에 엄마 아빠랑 대화가 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과정들을 계속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를 해줘. 아빠가 말이 안 통하더라도 엄마한테는 좀 이야기를 해줘서 그래야 이제 엄마도 좀 불안이 가라앉거든. 그래서 계속 엄마도 지금 애쓰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얘기를 해줘서 했으면 좋겠고 그래. 네, 여기까지. 저
되게 할 말이 중간중간 생각나는데 지나가니까 생각이 잘 안 나긴 하는데 새벽님 얘기 듣고 저는 새벽님 너무 잘 지내고 있고 잘하고 있어서 만약에 막 그런 게 정말 있다면 아빠가 지켜보실 수 있고 이렇다면 너무 뿌듯하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고 싶을 것 같고 그리고 새벽님 딸한테 할아버지 얘기해줄 수 있잖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새벽님이 아빠를 기억하면서 좋았던 기억들을 같이 들으니까 저 너무 좋거든요. 만약에 계신다면 내가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좋은 아버지로 기억되고 있구나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 또 딸한테 우리 아빠는 이랬는데 날 이렇게 키웠고 아빠 그게 되게 고마워 너무 좋아 이런 얘기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리고 뿔리님이 그렇게 한 번에 뭔가 다 되진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미실님이 한 번에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 나와서 같이 하고 있다는 게 저는 미실님 마음이라고 믿고 싶거든요.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라고 그게 잘 느껴지고요. 담님이 아까 미실님을 못 믿겠다고 얘기한 것도 저는 공감이 가요. 미실님이 안 나오는 날 그래 또 이렇게 도망가는구나 이 생각을 좀 했었어요. 걱정되면서도. 근데 나와서 얘기해서 너무 좋고 이게 마주하기가 되게 힘든 거는 저도 알 것 같아요. 집단하면서 저도 저에 관한 문제로 갈등이 크게 일어나면 진짜 도망치고 싶고 죽고 싶고 이렇거든요. 근데 그걸 좀 그래도 한 걸음 더 나와서 같이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에요. 밤님 걱정하는 거 걱정하지 마요. 아까 말했듯이 나도 있고 케이님 있고 나무님 있고 다 있으니까 저는 그러면서 밤님이 되게 든든해요. 갈등이 되게 크게 갈등이 엄청 크진 않았는데 하여튼 불편한 상황이 되게 많았잖아요. 밤님이 근데 같이 매주 나오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한테는 되게 마음에 많이 남아있거든요. 밤님이 나오는 게 전 너무 좋아요. 케이님 마음 써주는 것도 느껴지고 저는 이제 조금씩 가까워지는 느낌이에요. 좋아요. 그리고 저는 부모님 얘기를 다 하시니까 좀 부모님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나만 부려서 느끼거나 싶다가도 그런 되게 막연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냥 빨리 그냥 죽어버려서 내가 그냥 그리워할 수 있는 존재로 남았으면 좋겠다. 더 폐악질 하지 말고 여기까지만 딱 보고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좀 빨리 죽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죄책감이 들기도 하면서도 조금 내 마음이 이런 걸 그래서 동금이님이 아까 엄마 이렇게 뺄리님을 볼 때 약간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동금이 저 볼 때 이렇게 보는데 엄마 얘기 들으면서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잘 따라한다. 약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집중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조금 뿔리님 무섭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땠는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둘이 얘기 많이 해서 마무리 때 어떤 마음인지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이상입니다. 저는 그냥 아까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했을 때는 저랑 엄마랑 둘이서 얘기하는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뭔가 주변에니까 그냥 뿌옇게 보이고 그냥 엄마랑 나랑 얘기하는 느낌이어서 그냥 계속 엄마를 뚫어져라 쳐다봤던 것 같아요. 집중하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원래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를 엄마도 많이 물어보기도 했는데 다 못 들은 것도 있으니까 더 궁금하고 해서 더 많이 얘기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세종님 딸이 되게 부러운 것 같아요. 저희 아빠도 여기 나와서 이제 변하려고 노력을 하면 좋겠는데 절대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근데 이렇게 노력한 아빠가 있어서 되게 부러운 것 같아요. 이상합니다. 저는 일단 루카가 마무리 때 해주는 얘기가 되게 너무 좋았어요. 뭔가 계속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좋다고 얘기해 준 게.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사이 안 좋을 때는 되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루카도 당연히 그런 생각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당연한 거라서 죄책감 안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미슐님 그래도 나오고 오늘 얘기 들으니까 이해가 많이 가요. 이해되는 부분 많아요. 저도 사람들하고 그 거리감을 느끼고 그 부분이 좀 이해가 많이 되거든요. 저도 그래서 집단 초창기에는 사람들하고 그 관계성을 잘 못 느껴가지고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했어요. 그랬어서 그때 미슐님이 그것보다 더 크다고 하니까 본인이 많이 혼란스럽고 힘들겠구나. 저도 그래서 공개집단 초반에 할 때는 그냥 매주 욕먹으러 나온다는 생각으로 그냥 앉아만 있자 이 생각으로만 나오고 그냥 일단 가기만 하자 이러면서 왔거든요. 거의 1년 내내 욕먹고 그랬던 것 같은데 뭐만 하면 욕먹고 안 해도 욕먹고 요즘도 뭐 욕먹을 때도 많고 그냥 그런데 그래서 위축되는 것도 있어서 더 말 못하고 또 욕먹고 그런데 미슐님도 그냥 그거를 각오하고 나오는 거니까 그거는 응원해요. 그리고 계속 뭐랄까 네, 그냥 계속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세경님 얘기한 거 듣고 저도 되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루카가 해준 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세경님한테 많이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저 같아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진짜 내 자식이 그렇게 잘 살고 있으면 세경님 마음이 좀 편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케인이 많이 힘든 모습 보니까 속상하고 그래서 얘기하고 좀 마음 나누는 자리가 있으니까 좀 낫지 않을까. 그냥 또 아까보다는 좀 편해 보여가지고 좋아요. 이상입니다. 진짜로 좀 얘기를 하고 나니까 좀 마음 편해요. 네. 그래서 얘기 하길 잘했다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좀 힘들어지거나 그럼 또 얘기할게요. 언님이 되게 좀 많이 힘들어해가지고 오늘 집단 어떨지 좀 걱정도 되고 저도 약간 오늘 미신님이 안 오면 안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또 되게 한 주 또 되게 힘들 텐데 이런 생각도 들고 걱정했는데 저도 미신님이 나와서 되게 좋아요. 그건 그리고 좀 미신님이 어떤 것들이 되게 잘 안 되고 힘들다는 걸 알고 나니까 약간 기대를 많이 안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좀 그렇게 화가 날 일은 많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세병님 마음이 되게 아빠에 대한 마음이 엄청 느껴져가지고 되게 정 많은 사람이구나 이게 느껴지고 세병님 나온다고 해서 되게 좋았어요. 좋았고 그 공감도 많이 되고 아빠에 대한 마음이 되게 없는 게 아쉽고 내가 이렇게 살고 보여주고 싶은데 없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많이 상실감 느껴지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근데 가끔 그런 생각해요. 그냥 아빠가 어디선가 보고 있다? 내가 잘 사는 거 보고 있다. 그러니까 저도 아빠랑 다르게 살아보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거든요. 새벽님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빠 나 봐, 나는 지금 좀 다르게 살고 있어. 나 잘 살고 있어. 이런 마음을 보낼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새벽님도 그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새삼 새벽님 진짜 노력 많이 했구나 생각도 들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직접 듣진 못했지만 건너 들은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응원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래요. 루카님 마음이 제일 좀 걱정이 많이 됐어요. 많이 좀 힘들진 않으려나 하고 또 걱정이 되고 했는데, 오늘 얘기 들을 수 있어서 좋고, 저도 좀 가까워진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그리고 저도 아빠가 죽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슬퍼하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해방감도 느끼거든요. 세상에 아빠라는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한결 편해지는 게 있어요. 그런 마음은 너무 자연스럽게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이상하게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뿔리님이 좀 약간 공감해 주면서 자기 얘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좋았어요. 마음 통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동금이님이 연락하는 게 좋아요. 재밌어요. 재밌고, 오늘도 얘기 좀 많이 해서 좋았고, 힘들 때 또 연락해요. 힘들지 않아도 연락해요. 네, 이상입니다. 저 얘기할게요. 저는 미슐님은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힘든 과정을 겪었었고, 지난번에 월세 보증금 100만 원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지냈고, 그리고 지금 알코올 중독 단주도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하는데 계속 힘내고 있고,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더 본인에 대해서 좀 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아무나 쉽게 겪어낼 수 있는 게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새벽님은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냥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같이 슬프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아까 목화님이 이제 딸한테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아마 딸한테 얘기하면서 눈물이 날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딸한테 위로받는 것도 되게 쉬울까 아니거든요. 아빠가 애 앞에서 울어도 괜찮다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담임은 볼 때마다 또 다른 질병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네요. 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는데 어쨌든 걱정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K님, 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공감을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뭔가 좀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주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고, 근데 어쨌든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좀 공감을 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힘이 돼주고 싶었다고 나오고 있었다는 거를 얘기를 해주고 싶었었고요. 그리고 루카님은 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 루카님 얘기하면서 내가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 가슴에 와닿는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힐링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루카님도 힘든 과정들을 많이 겪었던 사람인데 많이 힐링을 받았으면 좋겠다. 힐링을 해주는 재능이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는 연휴고 그 다음 주 빠지시죠? 네. 2월 달에 와요. 그 다음 우리도 빠지네. 우리 MT. 그러네. 우리 MT. 다음 주 쉬어요. 다음 주는 쉬어요. 다음 주는 설이라 쉬고 이제 그 다음 주 여행 가니까. 집단 한국 갈 수 있죠? 그러네. 그래? 저는요 오늘 되게 집중해서 들었거든요 진짜. 근데 자꾸
혼자 땅속으로 꺼지는 느낌하고 제가 너무 분리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힘들었어요 되게. 그래가지고 기억에 남는 게 그 새벽님 얘기 스토리는지 모르는데 그냥 아빠가 위독하신 거 알면서 이제 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이 얼마나 답답했을지 정말 애가 엄청 속이 정말 너무 타들어갔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공감해주고 싶었었는데 딱히 이렇게 말이 쉽게 안 나와가지고 그냥 넘어갔었고, 밤님 그러니까 제가 여기 집단 원중에 나는 밤님한테 제일 마음이 많이 갔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오고 계속 쉬세요라는 말이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때. 그리고 근데 계속 좀 이해도 해주신다 그러고 계속 관계 맺자고 그러고 그때 1년 동안 얼마나 그냥 나와서 욕먹고 나와서 그냥 이런 마음으로 1년 동안 나왔다고 그러는 게 정말 내 마음 같아가지고 좀 나를 좀 이해받는 그런 느낌이 들고 되게 처음에 그 서운했던 마음이 좀 많이 가라앉았어요. 그랬고 케이니한테는 아까 전에 한 얘기 진짜 그냥 케이님이 아까 전에 그 합창단원 죽었다고 그러면서 저희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그 얘기 했었을 때 저도 같은 생각 했었거든요. 다른 진짜 내가 모르는 사람이 죽어도 어떨 때는 그냥 사연만 듣고서도 가슴이 아플 때가 있는데 나랑 같이 한동안 회복 많이 보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하면서 그 마음이 괜찮은 거라고 내가 말해주고 싶었는데 아빠는 되게 그 말이 쑥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살짝 눈치 보다가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이제 마무리 때나 겨우 그런 얘기해준 이렇게 얘기해야 되네요. 그리고 루카님 아까 처음 와서 여기 계셨던 것 같은데 저도 인사를 안 했고 그래서 그냥 불편한가 보다 근데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또 얘기 좀 들으니까 저도 마음이 많이 풀어지고 왜 집단원들이 저한테 그렇게 느꼈을지 좀 많이 이해가 되니까 그게 또 나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주는 부분이구나 해서 고맙기도 하고 또 좋아요. 그래서 계속 좋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하면서 계속 나오면서 계속 마주했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 할게요. 정리가 잘 안 됩니다. 루카님이 막 엄마 아빠 죽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했을 때 저도 사실 평소에 엄마에 대해서 약간 하고 있다는 생각이라서 크게 이상하다고 느껴지지가 않았거든요. 자꾸 그렇게 엄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고 그래서 그냥 없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했고 작년 한 해도 이제 저희 부부가 좀 한 해 어떻게 살았는지 좀 리뷰를 하는데 엄마는 연락 안 하니까 너무 좋았다라는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을 했고 항상 아빠를 좀 불쌍하게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빠 항상 히스토리를 좀 듣고 좀 항상 아팠던 아빠, 항상 술 취했던 아빠 약간 그런 것만 연상이 되는데 루카님처럼 뭔가 그런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참 좋았다. 진짜 너무 좋았어요. 루카님은 뭔가 한마디 한마디 되게 좀 심금을 울리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저게 삶의 고통에서 나오는 말이어서 그래. 맞아. 저게 진짜 저게 찐 바이브. 그럼 진짜 저게 힙합이야. 진짜. 너무 좋아요. 항상 루카님.
그리고 뭔가 그 케이님 아빠 얘기를 했을 때 저도 이제 엄마 생각이 많이 나가지고 근데 그 정말 한 시간이 딱 있으면 한마디를 그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그걸 듣고 되게 솔직히 좀 이해는 안 됐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좋게 아빠를 정말 그래도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구나라는 게 들어서 나도 엄마한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임종 직전에 해라. 미리 하면 또 이것저것 난리나. 다 싸준다고. 미리 하지 말고 임종 직전에. 아무튼 그래서 조금 뭐랄까 2022년 홀갑을 했는데 지금 다시 약간 숙제가 생긴 느낌? 약간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봐서 좋아요. 일단 좀 이상하게 좀 빠질 때마다 약간 케이님 눈치를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내가 계속 지랄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좀 빠질 때 마음 좀 몸은 편한데 약간 마음 한 구석이 좀 불편한 게 있어요. 그게 케이님 때문에. 좋아하면서는 그렇고.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케이님과 마찬가지로 밤님도 좀 뭔가 자꾸 빠질 때마다 뭔가 좀 이렇게 좀 그 관계의 끈이 조금 너무 가늘어지는 것 같아서 좀 불안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나중에 밥 한 번 먹었으면 좋겠어요. 저번 최근에 먹은 게 그 당근님이랑 먹은 게 최근이었던 것 같은데 한 1년 된 것 같아요. 그쵸. 저도 한번 껴서 밥 먹어요. 그랬으면 좋겠고 건강관리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계속 저희 부부들 좀 건강관리에 대한 이슈가 있어가지고 자꾸 아프다는 얘기 들으니까 좀 속상해요. 그래요. 잘했으면 좋겠고 미실님은 뭔가 그러니까 미실님은 항상 이렇게 얘기할 때 너 자신이 작은 좀 소리만 좀 높여도 막 움찔움찔 하잖아요. 그게 난 되게 좀 뭐랄까 마음이 쓰이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저 중학교 때 이제 계속 뒤에서 애들이 뒤통수 자꾸 치고 그러니까 애가 손만 올려도 제가 움찔움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안 때려 하면서 또 때리는 거예요. 약간 그게 또 생각이 나가지고 아무튼 좀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근데 뭔가 좀 애쓰시는 모습 그런 게 좀 오늘 좀 느껴져서 근데 얘기를 안 하니까 좀 자꾸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번에 밴드 글 올릴 때 그냥 빠져라고 하지 말고 이러이러해서 좀 빠져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좀 이해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설명을 좀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꿀리님이 제 얘기에 좀 많이 공감을 해주시고 좀 본인 얘기도 해주셔서 되게 그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그래요. 다음 주는 연휴니까 쉬고요. 그 다음 주에 합니다. 두 분은 3주 후에 봬요. 그래요. 학교에 쉬고요.